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은 안 하려고 한다. 레진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가 많아져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물론 레진 치료가 가능한데 일부러 인네일을 한다면 과잉 진료가 되고 문제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치과 치료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한 스케일링부터 복잡한 수술까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아마 충치 치료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 레진 치료와 인네일 치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도대체 레진 치료는 뭐고 인네일 치료는 뭔지, 왜 같은 충치를 다른 방식으로 치료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미리 좀 알고 치과에 가시면 치료 상담하시는데 훨씬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레진이란 용어는 사실 재료의 이름이고 인네일이라는 용어는 치료 방식의 이름이에요. 인네일은 재료의 이름이 아니어서 인네일을 금으로 만들면 골드 인네일, 레진으로 만들면 레진 인네일, 세라믹으로 만들면 세라믹 인네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아를 보시면 군데군데 막 금으로 떼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금 인네일입니다. 옛날에는 금을 많이 했고요. 요즘에는 세라믹 인네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강도도 좋고 굉장히 심미적이거든요. 이뻐요. 레진과 인네일 형태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레진은 일종의 플라스틱 같은 단단한 재질이에요. 그런 단단한 재료를 충치를 제거한 자리에 딱 맞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레진은 처음에 흐름성이 있거나 말랑말랑한 재질이었다가 충치를 제거한 자리에 채워놓고 특정한 파장에 빛을 쏘면 그때 비로소 단단해져요. 인네일은 처음부터 단단한 덩어리의 형태인데요. 충치를 제거한 치아에 본을 떠서 치과 기공소라고 하는 곳에 한번 보내요. 거기서 충치를 제거한 부분에 딱 맞게 인네일을 제작을 해서 치과에서 다시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진 치료는 치과에서 하루 만에 끝나고 인네일 치료는 2번 내원이 필요해요. 첫날에 충치 제거 후에 치아 본을 뜨고 두 번째 날에 인네일을 붙여드립니다. 그 사이 내원 간격은 보통 일주일 정도 돼요. 그래서 레진 치료를 바로 직접 떼운다고 해서 직접 수복이라고 하고, 인네일 치료를 기공소에서 만들어 오는 것을 붙이니까 간접 수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다 왜 하루 만에 끝나는 레진 치료를 하지, 왜 어떤 것은 레진 치료를 하고 어떤 것은 인네일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썩어 있는 부분은 레진 치료로 직접 수복하는 게 좋고요. 많이 썩어 있는 부분은 인네일 치료가 적합합니다. 이건 레진이라는 재료의 성질 때문에 그런데요. 레진은 인네일보다 강도가 좀 약해요. 넓은 부분을 레진만으로 떼었을 때는 잘 깨집니다. 그리고 레진은 단단해지는 과정에서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서 광범위하게 떼었을 때는 씹을 때마다 좀 시큰하다던가 하는 증상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충치의 경우에 좀 적합하고요. 인네일은 강도가 레진보다 좋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충치를 때울 때 씹는 힘을 잘 버틸 수 있고요. 치아 형태의 재현성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입 안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본을 뜨고 치아 모형을 제작해서 외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치아 모양을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기능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씹는 면이 많이 썩었을 때도 인네일을 하지만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인전면이 썩었을 때는 대부분의 인네일을 합니다. 인전면이 썩었을 때는 그 인전면만 골라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뚫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인전면 충치는 막상 치료를 들어가면 충치도 굉장히 깊고요. 충치 제거가 완료되면 치아의 많은 부분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인네일 치료를 하게 되고, 충치가 제거된 면과 치아에 맞닿는 면까지 잘 재현을 해서 음식물이 끼지 않게, 치태가 남지 않게 신미적이고 기능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죠. 한간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레진 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인네일을 한다. 외국은 인전면까지 다 레진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은 안 하려고 한다. 레진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가 많아져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물론 레진 치료가 가능한데 일부러 인네일을 한다면 과잉 진료가 되고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피해야 하지만, 인전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광범위하게 떼우면 많은 분들이 깨져서 와요. 자연 치아도 이제 딱딱한 거 드시다가 깨져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레진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단한 음식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식습관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레진으로 인전면을 이쁘게 떼울 수 있는 기구들이 나와요. 하지만 기공소에서 만드는 인네일에는 못 미칩니다. 인네일도 재료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레진 인네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광범위하거나 씹는 힘이 세게 닿는 부분에 들어가면 인네일이지만 잘 깨져요. 재료가 레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강하고 심미적인 세라믹 인네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붙이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한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주로 세라믹 인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통령만 믿으세요. 그래서 적합하게 치료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인레이는 치아를 많이 깎으니까 저는 안 할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인레이를 하려고 치아를 많이 깎는 게 아니고요, 충치가 크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깎여 나가는 거고, 거기에 적합한 인레이 치료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레진 치료와 인레이 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주변에 충치 치료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치과를 방문하셔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니까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치통령 홍성원이었습니다.